제가 34살 때 와이프는 22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째 아이는 없었고요. 와이프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 결혼 후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지이고 아내는 이곳이 고향입니다. 처갓집이 경제적 여력도 되고 신혼이니 처음에는 분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아이 생기고 아이 낳으면 장모님 옆에 있는 게 편하다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이는 없었습니다. 안 생기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 때부터 장모님이랑 무척 친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위해 주말에 셋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는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에는 골프도 같이 치고 아들이 없어서인지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특히 집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 차려입어야 하고 아내와 다투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도 없었고요. 아내는 두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의원에 자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쯤부터 집에서 30분 거리에 정말 자상하시고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그 한의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정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다른데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었더니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말이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많이 친해져서 오늘 같이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와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아내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 의사 40대 아저씨야 하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는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후 아내는 한의사와 눈이 맞아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듣는 나의 이름이 왠지 낯설게만 들려오고 오늘은 많이 늦었네. 어서와서 밥 먹어 우리 정태.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장모님. 오늘은 장모님 말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돼? 나도 정태라고 부를게. 그날따라 그녀가 날 대하는 태도가 많이도 이상했다. 알 수 없는 비장 한마저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녀의 복장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복장이다. 아래 위 노란색 원피스인데 치마는 하늘하늘 거리는 꽃잎으로 수놓아진 주름치마에 얇아 보이는 옷이었다. 오늘따라 무지 예쁘네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화제를 전환해버렸다. 아무리 격없이 지내는 사이라곤 하지만 과거 장모와 사위로 지냈던 사이인데 어찌 섣불리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뻐 보여. 평소 정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하나 샀던 그녀가 테이블에 저녁상을 세팅하고서는 마치 연인처럼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는다. 해반주는 뭘로 할까? 소주 아닌 맥주. 내 장모님이 알아서. 그럼 소주로 하지 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빤히 쳐다보는데 나이에 비해 미모 하나만큼은 특출하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꽤 센 편이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횟수나 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소주 2병 정도는 가야 좀 얼큰해지고 3병 정도는 먹어야 취한 것을 느낄 정도였다. 그자 우리 사위의 앞날을 위하여 첫째는 원샷. 좋아요 원샷.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오랜만에 마신 술 기운 탓에 점점 이성보다는 감성이 날 지배하는 기분이 드는 개. 장모와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혀꼬부라진 말투와 발그레해진 그녀의 뺨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 어느덧 빈 소주병이 4병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모님, 우리 그만 마셔요. 이러다 취하면 어쩌려고요? 아 괜찮아.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으네. 취하면 여기서 자고 가지 뭐. 안 돼요. 원룸인데 어디서 주무시기요? 지금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셔요. 정태 앞에서 좀 취하면 어때? 그러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평소에 약간은 새침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하지만 그런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장모님, 우리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갈까요?
장모는 어릴 때 꿈이 가수였을 정도로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로 트로트 노래를 잘 불렀는데 특히 주연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매력적인 음색과 뽕기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끝내줬다. 우와, 우리 장모님 노래 솜씨는 진짜 일품이네요. 그럼 이제 노래도 실컷 불렀으니 춤도 한번 줄까? 아니 장모님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정말요. 에이 그렇게 빼지만 말고 한 번만 추자나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노래 방귀기에서 브루스 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팔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는 장모의 힘에 이끌려 부둥켜 안고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는 사위가 안쓰럽다며 장모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한 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딸과 이혼했으니 장모와 난 이제 남남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전히 날 아들처럼 여긴다며 남처럼 대하니 섭섭하다고 하셔서 장모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 일이다. 근데 요즘은 나와 나이 차이가 고작 12살 차이 나는 젊은 과부 장모가 자꾸 이성적으로 다가와 고민이다. 이혼 후 처가집을 나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하니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한 번은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자기도 옆구리가 시리니 장모도 남자 만나 시집가도 되겠나? 그러는데 저는 이혼했는데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상관없으니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시면 만나보라고 괜찮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옷차림이 과감해져 늘 짧은 치마를 입고 찾아왔다. 장모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들보다도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예쁜 옷 있으면 꼭 가지고 싶어하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다. 김서방 이 옷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이지는 않나. 우리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장모님 좋다고 남자들이 줄줄 서겠는데요. 이혼 전 장모님 대할 때만 해도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장모님을 는데 아내의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죠.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 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셔서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 오랫동안 헤어샵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면서부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수록 장모님에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상해져만 갑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오셔서 제 방 청소를 하시고 욕실에서 씻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수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때 욕실문 사이로 수건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 머리를 수건에 싸매시고 주방에서 저 먹인다고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후에도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를 장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장모님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갈 때마다 미용실에는 아저씨 손님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저씨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미용실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길래 제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마구 화를 내버렸어요. 장모님은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시고요. 이혼 후 집으로 찾아오는 장모님이 쉽지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저 어쩌면 좋죠.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자친구와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낸 적이 있지만 1년 가까이 사귀면서도 사랑한다는 생각은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실 제 여자친구는 나이가 저보다 한창 많은 이혼녀의 연상이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내년쯤엔 헤어져야지 생각도 하고 있었죠. 반면 제 여자친구는 한창 어린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대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유달리 가깝게 지내며 아이 핑계로 집에까지 드나들며 심지어 자고 오는 경우가 생겨나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나이가 올해 27살이나 먹었지만 직업이 없는 백수다. 군대를 다녀와 전문대학을 졸업했지만 원하는 곳엔 취업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인강을 보며 9급 공무원 시험을 3년째 준비 중이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느라 매일 나가 계시기에 난 거의 매일 혼자 지낸다. 군 제대 후 번듯한 직장을 구해서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을 반백수로 지내다 보니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던 중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주위 웬만한 미용실은 다 가봤었는데 얼마 전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미용실 주인이 바뀌어서 아주 미인이란 소문이 돌아 4개까지 들어왔다. 미용실이 집 주위에 정확히 5군데가 있었는데 미용실 원장들이 하나같이 50대 아줌마들 뿐이었는데 새로 생긴 곳은 비교적 젊은 30대 후반의 아줌마였다. 그리고 시내에서도 이름난 미용실에서 어시스트 오래 기간 일을 했던 터라 기술도 좋고 최신 유행에 민감한 머리까지 잘해 이미 입소문이 자자했다. 또 기술과 능숙함까지 더해 마무리까지 깔끔했다. 그 외에도 얼굴도 미인이었지만 피부가 어찌나 좋은지 드라마 보면 돈 많은 부잣집 아줌마들이 피부샵에 다녀온 직후 얼굴이 반들반들 광이 나는 것처럼 아줌마도 빛나 보였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동네 어린 남자 손님들이 침을 흘릴 만도 했다. 미용실 규모는 크지 않고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좁은 동네에 입소문이 났는지 남자 손님들은 예쁜 아줌마와 상냥한 어린 여직원을 보러 왔고 여자 손님들은 시내 유명한 샵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손님이 꽤 많은 편이었다. 미용실은 주인 아줌마인 39살 원장과 어린 여직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미용실에 딱 한 번 머리 손질하러 다녀와서부터는 그 미용실에 단골이 되어버렸죠. 미용실 주인 아줌마는 매번 노출이 있거나 몸매 윤곽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들을 즐겨 입어 그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보는 즐거움이 컸다. 또 가끔 눈이 마주치면 눈꼬리가 밑으로 조금 처져서 눈웃음을 짓는데 아주 매력적으로 이뻐 보이면서 끼까지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 집구석에 매일 책상 앞에서만 앉아있는 나로서는 별천지가 다름이 없었다. 또 하나 단골이 된 이유는 바로 어린 여직원이 나랑 동갑인 미정씨는 얼굴은 그럭저럭이었지만 성격이 어찌나 좋은지 나랑 잘 맞는 구석이 많았다. 나 역시 그 두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평소 2달에 한 번 가던 미용실을 한 달에 2-3번 꼴로 미용실에 드나들게 되었다.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을 한다는 이유로 방문하게 되었고 3달을 넘게 지켜보며 공을 들이고 있었다. 보통 원장인 주인 아줌마는 아줌마들 상대로 파마나 염색들을 해주었고 남자들 헤어컷은 미정씨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점점 친해지면서 내가 군에도 다녀오고 동갑에 공시생인 걸 알고는 미정씨도 조금씩 호감을 가지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고 있는 단계였다. 나는 언제 고백할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대화도 서로 잘 통했고 날 대하는 태도를 보면 충분히 꽂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머리 자르러 가면 일단 밖에서 만나 데이트라도 하자고 말하고 싶어서 미용실에 또 머리 자르러 간다는 핑계로 들러 데이트 신청하기 위해서 밤 8시가 넘어 미정씨 만나러 갔죠. 미정씨 말로는 시간이 괜찮으면 저녁 9시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니까 8시 조금 넘어서 오면 항상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길래 일부러 시간을 맞춰 밤에 미용실에 방문했고 커트를 위해 의자에 앉았는데 매번 내 머리를 만져주던 미정씨는 보이지 않고 주인 아줌마가 오늘은 직접 커트해준다고 하네요. 그녀는 볼 일이 있어 1시간 전에 이미 퇴근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곧 여자친구가 생기겠구나 싶었는데 그렇다고 내일 또 올 수도 없고 조금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으니까 주인 아줌마는 왜 미정이가 아니고 아줌마가 머리 잘라서 싫어 총각?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아줌마가 섭섭해할까봐
혹시나 미정이가 진짜로 사귀게 된다면 미용실 원장인 아줌마에게 밉보여서 득될 게 없으니 그냥 농담처럼 아줌마처럼 이쁜 여자가 머리 잘라주면 더 기분이 좋죠?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죠. 아줌마가 아무리 예뻐 보이고 매력적이어도 나이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주인 아줌마는 내 말이 기분이 좋았던지 호호호 웃으면서 농담하지 말라면서 제 머리를 살짝 잡아당기더군요. 아줌마랑 처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금세 친해졌고 이제 아줌마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도 스스럼없이 내게 물어왔어요. 민수 학생 한창 나이에 공부한다고 여자친구도 못 만들고 힘들지 않아?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애인도 없고 불쌍해. 귀엽다면서 제 볼을 자꾸 꼬집는 거예요. 속으로 이 아줌마 미쳤나? 아줌마의 돌발 행동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나한테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아 왜 그래 하면서 넘어갔는데 겉으로 웃으며 가만히 있었어요. 뭐 나이만 접어두면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만 따져보면 주인 아줌마도 40대를 바라보는 아줌마치고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적인 대화를 통해 조금씩 친해지면서 서서히 아줌마에 대해 알게 됐죠. 가족관계라든지 뭐 기타 등등. 내가 말을 먼저 꺼낸 것도 아닌데 아줌마가 직접 이혼한 지 2년째인데 우리 아파트에 2달 전에 이사와서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급발진을 해버렸는데 글쎄. 아줌마도 한창 때인 것 같은데 남자 없이 혼자 지내신다니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아줌마는 내 말이 조금 당황스러웠는지 순간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얼굴이 약간 빨갛게 상기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너 미정이 꼬시려고 머리 자를 때도 안 됐는데 미용실에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야? 호호호. 아줌마도 눈치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제가 머리 조금만 길어도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전 미정 씨보다 아줌마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줌마는 기분이 좋은지 한참을 웃다가 그럼 세상에 딱 여자가 미정이와 아줌마 둘뿐이야. 꼭 사귀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만 고르라면 누구랑 사귈 거야? 아줌마가 곤란한 질문을 해왔다. 전 아줌마 선택할 것 같은데요. 아줌마는 미정이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젊은 총각이 자기에게 호감이 더 있다는 말에 무척이나 좋아했다. 나는 왠지 미정 씨가 아니라 아줌마도 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아줌마는 처음부터 미정이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고 젊은 남자 손님들이 대부분 미정 씨만 찾아 커트를 하다 보니 같은 여자로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머리 커트가 다 끝나가니까 시간이 8시 40분쯤 되었다. 주인 아줌마는 9시까지가 영업시간이니까 내가 마지막 손님이라며 밖으로 나가 간판 불을 끄고 셔틀을 반쯤 내리고 들어왔다.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바로 그날 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 미용실에서 썸을 타던 미정이가 아닌 주인 아줌마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말았다. 나이 많은 이 연녀가 어린 놈을 꼬셨다. 는 이야기가 좁은 동네에 소문이나 나면 미용실 장사를 망칠 수 있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만의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데이트는 항상 아줌마네 집에서 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만났나. 나는 3번째 공무원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언젠가 합격하겠지 믿음을 주시는 부모님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귀엽다, 이쁘다, 괜찮다 해주는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어 힘이 되어 주어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준비했다. 솔직히 아줌마랑 만나게 된 건 가볍게 뒤탈 없이 심심할 때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공부하느라 집에 틀어박혀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부모님과 아줌마뿐이어서 그런지 가볍게 엔조이 정도로만 시작한 감정이 점점 사랑 이상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아줌마랑 함께 있으면 참 편하고 뭐든지 나한테 잘 맞춰주니까 이런 여자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가운데 12살이나 많은 그녀도 나도 남들 눈이 무서워 비밀 연애를 하는 우리기에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둘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말을 피하는 편이었고 대신 그녀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다. 나중에라도 혹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확신에 찬 말들보다는 유운이 감도는 말들만 했어요. 아줌마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올해 8살 된 아들이 있대요. 이 얘기는 저한테 몇 달 전 술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 못한 비밀이 있다며 털어놓더군요. 아이 때문에 전 남편이랑 또 가끔 통화하고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 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전 남편 집에 가서 아이랑 놀다가 자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별 감정이 없으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랬는데 아줌마 집에 같이 있을 때도 가끔 전 남편이랑 통화하는 거 봐도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질투심이 생기고 전 남편 집에서 자고 온 아줌마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까지 했어요. 물론 아줌마도 내가 싫다면 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 게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전 남편과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요. 저 어쩌면 좋죠. 12살 많은 아줌마를 가볍게 만나려고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만 같아요. 저한테 너무 잘하고 모든 면에서 잘 맞는 12살 많은 미용실 아줌마, 20대 후반의 어린 백수, 그녀를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침대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마치 이입대인 것처럼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녀들을 당신에게 열광하게 만들고 싶다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힘이나 성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속도에 관한 것도 아니며 젊은이의 에너지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성숙한 남성의 진정한 힘은 그가 쾌락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쾌락을 이끄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광적인 성능이 아니라 20대 청년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욕망을 느끼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감,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녀의 한숨, 그녀의 전율에 진정으로 집중할 때 당신은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성숙한 여성은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터치가 그녀의 피부를 천천히 지나가고 어떤 말보다 먼저 그녀의 욕망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상에 도달하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경험 많은 남성과 경험 부족한 젊은이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시간을 조절하고 여성의 쾌락이 파도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만질 수 있고 조바심 없이 키스하며 즉흥적으로 탐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녀는 미쳐버릴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나 얼마나 강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얼마나 원하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여성의 욕망은 침대보다 훨씬 이전에, 첫 번째 친밀한 접촉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목소리의 톤, 한마디 말 없이도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성숙한 여성이 작은 제스처에 흥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몸을 훑어보는 시선, 대화 중에 그녀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닿는 손길, 이런 모든 것이 그 어떤 물리적 성능도 넘을 수 없는 욕망을 쌓아갑니다. 60세 이후에도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성생활의 비결은 감정적 연결과 육체적 연결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힘으로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급한 움직임을 반복하려 해도 진정으로 여성을 쾌락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그녀를 이끄는 방식, 그녀를 안전하고 원하게 만드는 방식.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은 진정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헌신할 때 당신은 어떤 젊음도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남성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는 매 순간을 즐길 줄 안다면 그 순간이 쾌락의 폭발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가벼운 터치도 가장 강렬한 제스처만큼 흥미로울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쾌락의 예술을 이해하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힘이나 인내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것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욕망은 인내와 적절한 강도의 게임입니다.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면 놀라운 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욕망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강렬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이제 만약 성능에 집중하는 대신 연결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로 감동을 주려 하기보다 존재감으로 감동을 준다면 남자가 여성의 마음과 몸이 함께 자극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정말로 소수의 남자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초월하는 친밀함과 쾌락의 수준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깨어나게 하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점점 더 갈망하는 여성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많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것도, 양에 관한 것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남자의 진정한 힘은 여성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있으며 이를 마스터하면 쾌락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젊을 때 최고의 성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여성의 욕망이 서두름이 아니라 신비로움, 기대감,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함으로써 촉발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친밀함을 열어줍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단지 눈빛만으로, 머리를 넘기는 동작만으로, 적절한 순간에 한숨만으로 남자를 자극할 수 있는 몇몇 여성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들이 암시의 힘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비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의 욕망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암시하고 자극하고 순간을 잡고 각 터치를 조절할 줄 안다면 그녀는 점점 더 당신에게 빠져들 것입니다. 경험 부족한 남자들의 실수는 쾌락이 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남자는 여성의 흥분이 기대감에서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서두르지 않고 각 터치를 오래 지속시키며 그녀의 목 근처에서 닿지 않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이런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깊은 감각을 일으켜 어떤 직접적이고 급한 접촉보다 훨씬 더 깊은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일시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즐기기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녀의 몸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가와 당신의 손길을 찾고 더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당신들 사이의 에너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예술을 지배할까요? 대부분은 쾌락을 마치 경주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진정한 쾌락은 춤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맞는 터치가 과장된 성과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춤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것이 당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이해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언제 속도를 높이고 언제 늦춰야 할지를 아는 남자들은 단순히 지속 시간이나 힘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쾌락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쾌락은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세부사항, 그녀의 몸이 당신의 손길에 반응하는 모든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지속 시간보다 그녀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집중한다면, 매 순간이 이런 강렬함으로 사라진다면 당신의 성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성들은 이 차이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을 지배하는 남자는 단순히 원함의 대상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는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이 그에게 다가오고 여자는 손길이 닿기도 전에 이미 그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수준의 연결이 단순한 신체적 경험을 그녀의 피부, 기억, 몸에 남는 무언가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성과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생각을 버리세요. 여성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매 순간 그녀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가장 잘생기거나 젊지 않더라도 같은 남자에게 계속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가 단순한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쾌락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특별하고 원하는 존재로서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드는 에너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남자라면 신체적 쾌락을 훨씬 넘는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는 대신 실험을 해보세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만지기 전에 멈추세요. 그녀가 당신의 존재, 숨결, 시선의 강도를 느끼게 하세요. 어떤 접촉도 없이 그녀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 단순한 기다림의 행위, 욕망을 조절하고 순간을 붙잡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율과 흥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즉각적인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것에 대한 긴장감, 신비로움, 불확실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길이 닿을 때 그것은 이 에너지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둘러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당신의 각 제스처는 매번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듯 그녀의 피부를 처음 발견하듯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여성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남자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20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숙함이 당신에게 이점을 줍니다. 당신에게는 인내심과 통제력이 있으며 어떤 젊은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예술을 지배할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 든 남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젊음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을 완전한 존재로 이해하고 느끼고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젊음은 양에 신경 쓰지만 경험 많은 남자는 욕망의 진정한 무기가 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존재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직이라면 이제는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이 예술을 마스터하면 어떤 여성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술을 마스터하면 당신과 만나는 모든 여성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쫓아다니거나 주목을 간청하거나 성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이런 통제력을 가졌을 때 절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진정한 쾌락을 위해 행동할 때 느낍니다. 그가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강렬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창조할 때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더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남자는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느낄 수 있나요? 이로 인해 당신이 항상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필요 없이
여성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원하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성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연결, 통제, 그리고 질입니다.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만족만을 신경 쓰는 소년처럼 행동하는 남자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유혹의 게임을 이해하고 각 감각을 탐구할 줄 아는 남자와 당신은 그녀가 이 뒤에 다른 사람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술을 지배하는 남자들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결국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젊은이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최고의 장점, 경험, 존재감, 통제력을 사용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 만남에서 서두르지 마세요. 다르게 만지고 다르게 보고 기대감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손길이 닿기 전부터 당신을 원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그녀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결코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팁이 마음에 들고 60대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더 많은 비밀을 받아보세요. 욕망에는 나이가 없으며 잘 이끌어져야 할 뿐입니다. 오래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될 팔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5번의 남자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위신 같고 그런 걸 믿지 않은 성격이라서 별 기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남자들이 제 곁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풍파 속에서 사랑 때문에 속고 사랑 때문에 울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오로지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첫사랑이었어요. 그 이름 바로 김상준. 저랑 20대 초반 시절에 불같이 사랑을 나눴는데 생각해보면 저를 만족스럽게 사랑해준 남자도 바로 제 첫사랑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3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제 첫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전 제 첫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지금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 변해 있을 첫사랑이었지만 그런 첫사랑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제 첫사랑은 그래도 저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으니까요. 지금의 나처럼 말이죠. 그렇게 30년 만에 첫사랑을 무작정 찾아보려고 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30년이란 세월은 강산이 3번 바뀔 정도로 정말 길었고 모든 게 바뀐 상황이었죠. 그가 살았던 집, 그의 집 전화번호, 그가 다녔던 회사 등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혼자의 힘으로는 찾기 힘든 것 같아서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에 부탁을 했어요. 첫사랑을 찾고 싶다고 의뢰를 하니까 흥신소 직원이 걱정 말라며 연락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여 흥신소 직원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찾던 첫사랑 김상준이라는 남자를 찾았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당장 연락을 받고 바로 흥신소로 갔고 30년 전 첫사랑이었던 김상준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마음이 들떠 있었죠. 그렇게 흥신소에 알려준 그대로 김상준이라는 제 첫사랑을 찾으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간 곳은 그가 사는 집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직장이라고 하는데 여긴 바로 인도 한복판에 있는
일평 남짓한 조그마한 구두 수선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잘못 찾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은 분명 첫사랑이 맞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많고 게다가 그가 하는 일이란 게 구두 닦기라니. 도로 옆 인도 한복판에서 구두 수선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제 첫사랑은 구두를 닦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처량하던지 저는 괜히 첫사랑을 찾았나 싶었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닌데 저렇게 초라하게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당시만 해도 대기업에 취직할 인재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저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마스크도 꼈겠다.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더 가까이 가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구두 수선방에 좀 더 다가가니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던 첫사랑인 그 남자가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벌써 알아챈 건가 싶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사모님 구두 닦으러 오셨냐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다 나던지. 저는 순간 그렇다고 하니까 구두 닦기로 변한 첫사랑이 잠깐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며 다 닦아가니까 바로 닦아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일단 그 좁은 구두 수선방 조그만 의자에 앉긴 앉았어요. 조그만 구두 수선방에 앉아 있으려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한때 정말 좋아했던 첫사랑이 이렇게 작은 구두 수선방에서 일을 하며 초라하게 변해 있을 줄이야. 저는 눈물이 자꾸만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흘릴 순 없었죠. 마음속으로 10번은 더 울었답니다. 그러자 첫사랑은 저보고 구두 주시라며 바로 닦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구두를 벗었는데 제 발을 보더니 갑자기 또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발을 보니까 자기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닮았다고 하는데 순간 뜨끔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알아본 건가 싶어서요. 그리하여 전 대체 누구랑 비슷하냐고 물어보니 자기 첫사랑 발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 남자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지 뭐예요. 그것도 얼굴이 아닌 내 발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하긴 이 남자 좀 별나긴 했었어요. 유독 제 발을 예뻐했거든요. 그렇게 발을 예뻐했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어긋난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아직도 제 발을 기억해주는 첫사랑에게 순간 전 첫사랑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말았답니다. 상준 씨라고 하니까 구두를 닦던 제 첫사랑이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천천히 위로 올려다보는데 그 남자는 제가 누군지 알아채자마자 고개를 휙 돌리며 사람 잘못 봤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상준 씨 나라고 말하며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하니까 자꾸만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닦던 구두도 안 닦고 제 구두를 돌려주며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쫓기다시피 저는 구두 수선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구두 수선방 앞에 조그만 커피숍이 있길래 그 커피숍에 앉아서 유리창 사이로 구두를 닦는 그를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덧 시간은 늦은 밤이 되어갔고 그 사람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래 앉아서 구두를 닦아서 그런가 불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휠체어에 타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동안 안 본 사이에 하반신 불구가 된 듯 싶었답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나와 휠체어에 오른 제 첫사랑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저보고 아직도 안 가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변한 모습을 꼭 봐야겠냐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모습에 제 첫사랑인 그 남자를 꼭 안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제가 몸을 숙여가며 그를 안았는데
예전에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채취 그대로의 따뜻한 느낌이었답니다. 첫사랑은 왜 이러냐며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난 도저히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저녁도 먹을 겸 주위에 있는 우동집으로 향했어요. 뜨끈한 우동을 먹으며 그와 대화를 이어나갔죠. 저와 헤어지고 나서 5년 뒤 결혼을 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어서 산재보험도 안 되고 또한 당시에는 보험금이란 걸 많이 들여놓은 게 없으니 막상 이렇게 하반신 불구가 되고 나니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통사고면 뺑소니인 거냐며 범인은 잡았냐고 물으니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한순간 불고신세가 되니까 아내도 떠나고 먹고는 살아야 돼서 이렇게 구두를 닦으며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첫사랑에게 그럼 나를 찾아오지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잘 살고 있나 한번 찾아가 봤는데 자기가 찾아갔던 날이 우리 집에 함이 들어오던 날이었다고 하지 뭐예요. 저도 당시 그쯤에 결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왔다고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별거 아닌 걸로 이별을 했던 우리였어요. 사랑하기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철이 없었죠. 그래서 이별도 너무나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우동을 다 먹고 우리는 우동집 밖으로 나왔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 첫사랑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해서 난 그 사람과 함께 오늘 같이 보내자고 말을 했어요. 주위에 숙박업소가 있길래 그곳에 같이 가자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제 첫사랑이 고개를 돌리며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가늙은 자기랑 뭐 하려고 저런 데 가냐고 말하는데 왜 또 그 순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저는 걱정 말라며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첫사랑은 예전에 나를 알아서 그런지 이런 말 하는 저를 나름 의지하며 믿는 눈치더군요. 우리는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제 첫사랑도 저보고 하는 말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많이 늙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혼만 2번 하고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가 1명이나 있었고 정말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3명의 남자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첫사랑을 지금 다시 만난 게 바로 앞서 말한 5번째 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답니다. 5번의 남자를 거쳐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진정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저는 비록 불구가 된 이 남자가 왠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을 장식해줄 남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는 그날로 함께 밤을 보내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우리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한 듯 서로 좀 더 편해지고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반신 불구라지만 그래도 사랑 하나만큼은 최고였던 이 남자. 그래서 그런가 제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를 대하는 손길 하나까지 저를 너무나 만족스럽게 하거든요. 이렇게 구두 닦기로 변신한 제 첫사랑과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구두 닦기로 일을 하는 남편에게 밥을 해서 점심시간마다 갖다 주고 남편이 퇴근을 할 때면 시간 맞춰 차를 가지고 남편을 픽업하러 나간답니다. 5번째 남자가 제 첫사랑이었다니. 사랑은 역시 돌고 도나 봐요. 다 늙어서 첫사랑과 다시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비록 하반신 불구라지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오늘 밤도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직 미지수네요.